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단답형, 지난 시간과 연속 단답형 두 번째로 진행합니다. 단답형 오늘 조명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 설비 깜빡임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조명 설비에서 깜빡임을 줄이는 거예요. 깜빡임. 깜빡임이 왜 생길까요? 네, 교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켜지고 떨어졌을 때 깜빡 했다가 다시 또 켜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깜빡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깜빡임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이런 경우에 조치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백열전구입니다. 백열전구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류를 사용하면 돼요. 직류. 직류란 건 뭐죠? 이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져야지 깜빡거리는데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류 쓰는 게 백열전구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요새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입이 따로 놀아요. 큰일 났습니다. 늙어가나 봅니다. 자, 두 번째가 삼상전원인 경우. 삼상전원인 경우. 자, 전원이 삼상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자, 전체 램프를 세 개의 군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방에 여기 총 6개의 등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상을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상 한 상 한 상을 바꿔서 위상차가 120도씩 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한 바퀴 돌을 때 360도. 그래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1군이 요렇게 왔대요. 나 이거 그릴 때마다 자꾸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반을 먼저 그려 놓을까요?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이번엔. 요런 식으로 세 번째 2군이 이거고 이제 3군 세 번째가 요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혼합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돼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얘 입장에서 보면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깜빡임 조치를 줄일 수 있죠. 물론 이제 1군이 키고 있는 동안 2군이 내려갈 거고 2군이 또 내려가는 동안 3군이 올라와서 밝혀줄 거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차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전구가 두 개씩 방전되는 그런 등인 경우, 등기부인 경우 전구가 두 개의 세트로 되어 있어요. 두 개. 그러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 이쪽 라인이 하나 있고 이쪽 라인이 하나 있고 또는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콘덴서를 연결하고 하나는 코일을 연결해요. 그래서 하나는 위상차를 나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하나가 거의 얘가 만약에 45도 땡기면 얘는 45도 뒤로 미루고 그래가지고 서로 90도가 차이 나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아니네요. 90도보다 더 차이 나야 되나?
요렇게 가야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계속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대로 나올 것 같네요. 자, 하여간 몇 도를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위상차. 예, 위상차가 나도록 두 전구가 하나는 코일, 하나는 콘덴서로 위상차가 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반대로 이렇게 점등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깜빡임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참, 이거는, 자, 조명 설비에서 전력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 절약, 효율적인 방법. 아마 그때 제가 그냥, 당연한 건데 하면서 했을 거예요. 네. 1번, 고효율 등기구를 채용합니다. 고효율 등기구요. 고역률 등기구를 사용합니다. 3. 고조도, 고조도, 저휘도 반사가, 저휘도 반사갓 사용합니다. 자, 저거 자체는 고조도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조광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밝을 때는 좀 환하게 켜고, 예를 들어 우리 밝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밝을 때는 조금 약하게 하고, 밖에가 어두울 때는 좀 밝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광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아낄 수 있다 이런 거죠. 안 필요할 때. 네. 그 다음에 5번째. 창측, 창측 조명. 네. 개별 점등입니다. 개별 점등. 개별 점등 하겠다는 건 뭐예요? 안 쓰는 거 끄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점등입니다. 6번째. 보수, 유지 관리 적절히 할 것. 예, 그런 거 잘하면 더 오래 쓰죠. 효율적이고. 네. 그 다음에 7번. 제실 감지기 사용합니다. 자, 방에 지금 사람이 있는지 센서가 감지를 하는 거죠. 제시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만 켜지는. 예, 그래서 센서로 이렇게 켜지고 꺼지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더더욱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자, 격등 제어. 네, 요거 주차장 같은 데서 많이 쓰죠.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밝아요, 이미. 그러면 하나씩 끄죠, 격등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격등 제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거 가서 외우세요. 이거 당연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맞아요. 근데 당연한 게 거의 현장에서 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우는 방법을 좀 가져왔습니다. 고는 세 개를 한꺼번에 하세요.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고가 높으니까 고고고 고조. 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로부터 나한테 온 그 계보를 봤더니 계보 원래는 여이겠지만 우리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계보를 봤더니 그거 제격인데 예, 라고 합니다. 고조 할아버지 계보 보니 제격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외우십시오. 유차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등 간격은 등 높이의 몇 배 이하로 해야 됩니까? 1.5배죠? 네. 자, 등 간격 S는 등 높이 H의 몇 배?
자, 일반, 자, 일반적으로, 자, 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이 있습니다. 여기 벽으로 할게요. 네. 요랬을 때, 자, 이 간격을 S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굳이 따지자면, 벽과의 거리 해가지고 S0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면으로부터 요 등 높이까지가 바로 네, 등 높이입니다. H예요. 보통 이 위는 네, 2분의 1 H입니다. 네, 보통 이 정도죠. 그래서 이 자, H의 S가 1.5배의 H보다 작아야 합니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계 기억해 놓으시고 S0의 경우 여기는 보통 2분의 1 H고요. 이 높이의 반인 거죠. 네. 벽을 간접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접 조명할 때 벽을 사용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3분의 1 H가 돼도 됩니다. 네, 3분의 1 H까지 되는 건 이제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된다는 거는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반사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요 문제가 나오면 나왔지 여기는 글쎄요. 알아는 두십시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또 그때 뭐였더라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돼요. 2분의 3H죠. 1.5니까 2분의 3H 2분의 요거가 3이 1로 바뀌는 거죠. H로. 그리고 나서 더 작아지니까 3분의 1로 바뀌고요. 2하고 3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게 근데 일반 간접등일 경우는 좀 바뀌죠 또. 네, 간접등일 경우. 자, 요런 아이고 너무 길네. 요런 등인 경우 위로 반사돼서 내려오니까 이런 간접등일 경우. 자, 그때는 H가 작업면부터 천장까지가 H예요. 네, 그렇게 되고 자, 여기가 S고요. 똑같이 S0고요. 자, 요렇게 돼도 역시 S는 1.5 H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예. H의 정의 그 위치만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요거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5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요. 자, 60Hz에 사용하는 형광등을요. 형광방전등을요. 우리 그냥 편한 말로 형광등이요. 이 형광등을 50Hz에서 사용한대요. 이거를 50Hz 전원에서 사용한답니다. 점등 시간과 광속 어떻게 변하는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점등 시간, 하나는 광속. 자, 지금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 형광등 사가지고 유럽 가가지고 끼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주파수가 달라지죠. 주파수가 짧아지죠. 전원의 주파수가. 그러면 주파수는 자,
오메가는 2파이 F란 말이에요. 얘가 줄어들면은 네, 오메가도 줄어들죠. 그죠? 자, 먼저 점등 시간부터 보면 네, 우리 주파수라는 거는 한 번의 진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60Hz다. 이거는 1초 동안에 60회를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50Hz는 50회겠죠. 50회 진동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펄스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전구가 또는 형광등이 전등이라고 할게요. 형광등이 이 횟수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횟수의 펄스를 60회가 지나가야지 얘가 점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60번이 지나가야. 네. 그런데 여기다가 50Hz짜리 전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한 번당 10번씩이라고 생각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거에 지금 이거에 10배라고 생각하고 자, 이게 한 번에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10번 움직인 거다로 그냥 볼게요. 그러면 30, 40, 50, 60이 돼야 얘가 뭐 점등을 해요. 그냥 이게 정해 놓은 거예요. 60번을 뛰어야 점등을 한다. 근데 60Hz짜리 전기를 쓰게 되면은 1초면 돼요. 그죠? 1초 동안 60번을 튕기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50Hz짜리 전원을 쓰게 되면 한 번을 더 가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거죠. 50번을 쓰니까 한 번을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얘는 1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가 추가 플러스가 되죠. 이거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1초면 딱 60Hz는 1초면 딱 켜지는데 50Hz는 1초에다가 조금 더 있어야지 켜져요. 그래서 점등 시간은 길어지죠. 오래 걸리죠, 더. 뭐 미량이긴 하지만. 자, 광속은요. 우리 코일이 헨리잖아요, 단위가. 그죠? 요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오음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썼죠? 네, 오메가 L이었죠. 네, 오메가는 2파이 FL이었고요. 자, 주파수가 적어졌대요. 주파수가. 그러면 임피던스의 L 성분 임피던스가 같이 줄어요. 그쵸? 네, 여기가 줄니까 여기도 당연히 줄겠죠. 자, 임피던스가 준다는 얘기는 저항 성분이 준다는 거죠. 저항 성분. 저항 성분이 줄어들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흐르죠.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겠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기 공급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 공급이 더 많이 넉넉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밝아집니다, 더. 네, 전류가 더 밝아지겠죠, 당연히. 그게 아무래도 넘어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뭐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자, 60회 켜져야 될 게 50회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1초 동안. 그러니까 1초를 넘어서 10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점등 시간은 길어지고, 광속은 오메가 L로 임피던스가 더 늘어나니까
아니네요.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거죠. 60에서 50으로 줄어드니까. 예. 임피던스 줄어들면은 당연히 전류는 더 커지고, 전류가 더 커지니까 광속은 당연히 밝아지겠죠. 네, 요 관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뭐 어쩌다 한번 나오거나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조명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굳이 진짜 나는 말을 못 쓰겠다. 그러면 하트라도. 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이제 회로 이론 계산형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